주세요. 행위. 이거 알죠? 예. 모르는 사람. 선생님 저거 뭔지 몰라. 손 들어봐. 설마 그지? 제목 뭐야? 제목을 몰라? 이별? 아니? 이별? 작가는 하는데 제목 뭐예요? 님은 같습니다. 그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고 두 글자. 두 글자 아닌데요? 아니. 이거 작가 누구예요? 김소월. 김소월 씨죠.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역경. 예? 그 다음 이어지는 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와, 그러니까 국어 점수도 그치. 나보기 외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리코 나름다다. 가실 글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덕인 노인 곳을 사뿐히 지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외교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저건 뭐야? 가시는 길? 가는 길? 진달래꽃이네. 진달래꽃.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인데 선생님 갑자기 수학 시간 이걸 왜 썼냐. 우리가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는 걸 연이라고 부르죠. 알아요? 그럼 이 한 줄을 뭐라고 불러요? 행이요. 행이라고 불러요. 일행이라고 부르죠. 얘를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 뭘 얘기한다고? 가로줄. 봤을 때 행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민아 책상 열 좀 맞춰봐. 책상 열 좀 맞춰봐. 지금 삐뚤어졌으니까. 똑바로 맞춰. 민기 너도 맞춰. 열 맞춰. 오케이. 가보세요. 지금 열을 맞추라 했을 때 양옆을 보고 맞췄습니까? 앞을 보고 맞췄습니까? 앞을 보고. 앞을 보고 맞췄죠. 이게 열이에요. 즉 열은 뭘 얘기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법칙에서 열로 쓰게 됐는데 열은 뭘 얘기해요? 이건 세로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쉽겠죠? 행렬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은재, 유은이, 국어, 수학, 영어 점수입니다. 은재가 국어를 한 85점 맞아줍시다. 수학을 20점 맞았어요. 영어는 좀 잘 봐서 48점 정도 맞았어요. 유은이는 국어를 망쳤네. 국어 갖고 62점 나왔어요. 수학은 좀 잘 봤어. 그래서 21점 나왔어요. 영어는 같이 똑같이 48점 나왔어. 이래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돼? 이거를 빼고 여기 있는 숫자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숫자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85, 20, 48, 그 다음에 62, 21, 48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숫자가 가로줄과 세로줄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 행렬이라고 하는 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그 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그 전 바탕이 깔려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순열과 조합도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했었잖아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이미 했었어요. 경우의 수 같은 비슷한 거를. 그 다음에 부등식도 중학교 1학년 때 부등식 했던 거였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고 연방 마찬가지로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허수도, 복수도 처음 나온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제곱근에서 비롯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다 했던 것을 베이스로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서 심화 과정으로 올라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행렬은 아예 처음 등장해요. 원래는요,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니는 내가 받았던 교육 과정에 있었어요. 6차와 7차. 6차 교육 과정이란 언제냐면요, 내가 03년도까지가 내 03년도 고3이었거든. 내 다음 교육 과정까지는 행렬이라고 하는 게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아예 행렬에서 빠졌다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육 과정에 빠졌다가 여러 분 때 새로 다시 들어왔어요. 오케이?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때는요, 지금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 높은 것까지 다뤘었어요. 특히나 기하와 벡터 단원에서 이게 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예 다 빠지고요, 그냥 여기에서 아주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쉬워요.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난이도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뭔 말이냐면, 그래, 다른 거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놈이 유리하겠죠. 이 단원은 공부를 잘했던, 중학교 때 잘했던 놈이나 못했던 놈이나 똑같이 새로 배우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면 그냥 정말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단 뭐가 있냐면, 이제 아예 또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헷갈려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여러분이 좀 잘 복습을 좀 하셔야 안 할 거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나타내면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가로줄 뭐라고 그래요? 행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1행, 여기는 2행이 되는 거고, 세로줄이 뭐다? 열이다. 그래서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행렬에 있는 각각의 이 숫자들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요? 얘네들 우리가 이 행렬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행렬의 성분은 85, 20, 48, 62, 21, 48이에요. 그러면 이 행렬의 1행, 2열의 성분이 어떻게 될까? 준호야, 여기 행렬에서 1행, 2열의 성분이 어떻게 돼? 1행 2열이요? 20. 그렇지. 1행, 2열은 여기 성분이 2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분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성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케이? 1행, 2열, 1행, 2열, 2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성분을 표시할 때. 알겠습니까? 요게 행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행이 몇 개야? 2개지. 열이 몇 개야? 3개지. 그걸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2 곱하기 3행열이다. 행부터 세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행열이니까 행부터 세고 그 다음 열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A11, A12, A21, A22 이거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러면 행렬이 하나 있는데 A1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요? 1 곱하기 1행렬이에요. 이것도 없으랑 뭐는 없어요. 그죠? 가능하죠? 그럼 보게 되면 얘는 행과 열의 숫자가 같죠? 행과 열이 같잖아요. 가로 세로 개수가 가로줄과 세로줄이 같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행과 열의 숫자가 같으면 얘는 몇 차?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유나, 쉽지? 어려워? 안 어렵지? 할만하다, 그자? 그러면 3차 정사각형 4차 계속 쭉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2차 정사각 행렬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성분까지 방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같은 행렬은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의 성분이 A11, A12,
A21, A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 B가 있는데 이게 B11, B12, 그다음에 B21, B22가 있다 치자. 근데 행렬 A랑 행렬 B가 같대요. 같으려면 뭐 하면 되냐?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같으면 돼요. 이 얘기는 A11과 B11이 같고 A12와 B12가 같고 A21과 B21이 같고 A22와 B2N2열이 같다. 이 각각 위치 같은 위치의 성분이 같으면 같은 행렬이다. 그러면 성분 개수가 다르면 같을 수가 절대 없겠죠 일단. 오케이? 이게 만약 이게 2 곱하기 3이야 그럼 얘도 2 곱하기 3이어야만이 같을 수 있겠죠. 어려워도 어려운 거 아니지? 눈으로 보면 아는 거잖아 그냥. 진짜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우리 그냥 배웠던 저 더하기 빼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서로 같은 행렬이다라고 합니다. 쭉 넘어갈게요. 여기 뭐 볼 것도 없고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이것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보세요. 행렬의 덧셈. 여기서 이 행렬을 보고 얘기합시다. 그거는 A 플러스 B 두 행렬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행렬로 표시가 될 건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일행 일렬의 성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더하기인데 어려워요? 더하기 못 하시는 분? 다 할 줄 알아, 그죠? 할 줄 알지? 네. 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더하기 할 줄 알아야 돼야지. 빼기 어떻게 냐 행렬끼리 뺐어요. 어떻게 해? 그럼 같은 위치 성분끼리 빼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 빼기 못해요. 손 들어봐. 선생님 뺄 줄 몰라요. 김민준 뺄 줄 알아? 아 다행이네. 빼기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수배라 해서 행렬 A에다가 숫자 K를 곱했어요. 어떻게 하냐? 각 성분에다 K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쌤 저 곱하기 못해 손 들어봐. 다 할 줄 알죠? 합의나 혹시 곱하기 못해? 할 줄 알지? 다 할 줄 알아. 끝이에요. 행렬 연산. 이 행렬의 연산들은 뭐냐면요. 그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 즉 A에다 B를 더하나 B에다 A가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A를 더하고 C를 더하나 B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나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 그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상수 K 플러스 A에 대해서 요거를 KA 플러스 요렇게 분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영행렬이라는 게 등장해요. 영행렬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성분이 0인 겁니다. 즉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쓰고요. 0, 0, 0, 0으로 되어 있는 게 영행렬이에요. 이거는요 숫자 0이 아니에요. 숫자 0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5입니다. 알겠어요? 숫자 0이 아니라 알파벳 5로 영행렬을 표시하고 이 영행렬은 뭐 다 0이기 때문에 더해봤자 뭐야? 다 똑같이 되겠지. 이게 우리 영행렬은 우리 숫자, 일반적인 연산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오케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없어. 영행렬 0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영행렬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도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쭉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곱셈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잘 보세요. 야, 아까 성적이 실제 여러분 성적 아니니까 상처하지 마. 제가 쓴 거니까. 선생님 나 개무시. 내가 영어가 48점밖에 나오면 생각하지 마. 알았어? 김현님이 상처 받았지?
곱셈이요. 행렬의 곱셈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행렬 곱셈. 그럼 여기처럼 그냥 성분끼리 곱하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곱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지? 근데 안타깝게도 곱셈은 안 그래. 문제 방법이요. 걔 연산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달라요. 여러분이 충분히 헷갈려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곱하기랑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곱셈인데 곱하기랑 더하기만 우리가 숫자 곱하기 더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어머 눈 감고 있어. 영원히 못 뜨게 해줄까? 저기 어른산에 가면 거기 많이 묻혀 있어요. 오케이? 거의 선생님이 너무 완벽한 완전 범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실종자 처리되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의심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어요. 가서 묻히고 싶어? 구덩이 하나 빈 거 있는데 갖다 넣어줄까? 왜 거기 가면 눈 안 떠도 돼. 영원히 감고 있어도 돼. 재원아 그렇게 할래? 제대로 뜨고 있어. 눈 있을 때 뜨고 있어라. 준호야. 예. 눈 있을 때 뜨고 있어. 예.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못 떠요. 뜨고 싶어도 알았어? 예. 들어봐. 이 곱셈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성분 몇 곱하기 몇인데 같아야 한다 했지. 얘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 얘도 똑같이 m 곱하기 n 행렬이어야 덧셈 뺄셈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곱셈이 약간 달라요. 잘 보세요. a가 만약에 l 곱하기 m 행렬이에요. a가. 그럼 반드시 b는요. b는 m 곱하기 n, 즉 앞에 있는 거의 열과 뒤에 있는 거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이 두 개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있고 어떻게 돼?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몇 행 몇 열이야? 2행, 2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행, 3열이죠. 계산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7, 8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3행, 2열이 됐지.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르지? 곱셈이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곱셈이 되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거의, 아니 뒤에 앞에 있는 거 열과 뒤에 있는 거 행이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그 결과의 행렬은 여기에 있는 L 곱하기 N은 여기 있는 L 곱하기 N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벌써 복잡하게 시작하죠? 근데 조금 복잡한 것 뿐이야. 막 아주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던 게 아니어서 낯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A11, A12, A21, A22와 B11, B12, B21, B22 두 개의 행렬을 곱하기를 한다 치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첫째 1행과 여기 있는 1열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1행의 첫 번째와 1열의 첫 번째, 2행의 두 번째와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요렇게 곱해서 두 개를 더해요. 즉 A11 곱하기 B11 플러스 A12 곱하기 B22를 곱해서 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1행 1열의 성분이에요. 왜? 1행 1열이니까. 그 여기 있는 1행 2열의 성분은 1행 2열을 봐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곱해서 A11 곱하기 B12 플러스 A12 곱하기 B22 요렇게 곱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행 1열이잖아요. 그래서 2행과 1열을 곱해줬습니다. 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A21 곱하기 B11 플러스 A22 곱하기 B21 마지막으로 여기는 2행 2열이니까
2행 2열 이렇게 곱해서 A21 곱하기 B12 플러스 A22 곱하기 B22 이렇게 쓰면은 이게 곱셈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숫자로 보면 그닥 복잡하지도 않아요. 야, 좀 곱셈만 잘하면 구구단만 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순서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2, 0, 마이너스 1, 3, 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1 이거를 곱한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2행 1년, 1행 1년이니까 첫 번째 성분에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곱하면 0이죠? 더했더니 마이너스 2 1행 2열 2열이에요. 어떻게 돼? 곱하면 2 곱하면 0 더했더니 2 그 다음에 2행 1열이에요. 곱했더니 1 곱했더니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5 2행 2열 곱했더니 마이너스 1 곱했더니 3 더하면 2 어려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다. 아직 요렇게 곱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헷갈리는 것 뿐이지 어렵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1, 0, 2, 마이, 1, 마일 3, 1, 마일, 0, 1, 2 봅시다. 여기는 2 곱하기 3행이고 여기는 3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럼 결과는 뭘로 나와? 2 곱하기 2로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2 곱하기 2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행 1년 즉 3개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곱하면 0 곱하면 2 다 더하면 5 5 어려워? 안 어렵지? 1행 2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1 곱하면 0 곱했더니 4 더하면 5 5 그 다음에 2행 1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나처럼 이렇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곱하기를 할 때 행 긋고 열을 그어서 곱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선이 없이 놔둔 채로 눈으로만 하려면 100%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나처럼 행과 열을 선을 그어서 곱하기를 제발 좀 시키도록 해. 아니면 헷갈린다고. 얘들 곱하면 마이너스 더했더니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지막 2행 2열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했더니 0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4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몇 번이요? 어렵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곱셈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듭 제곱도 있는데요. 거듭 제곱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A 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A 곱하기 A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거듭 제곱은요 반드시 뭐만 가능하면요 정사각 행렬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2 곱하기 3행렬이에요. 그럼 A 제곱을 하게 되면 A 곱하기 A인데 2 곱하기 3행렬과 2 곱하기 3행렬 하게 되면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다르지? 제곱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거듭 제곱은 정사각 행렬만 거듭 제곱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알겠니? 그렇대요. 여기도 넘어가고요. 좀 중요한 거 봅시다. 잘 보세요. 행렬 성질 뒤에 나오네. 행렬의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찐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행렬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첫 번째로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그 다음에 B, 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가 성립을 안 하냐? 봐봐. 지금 결합 법칙이 있었고 분배 법칙이 있었죠. 남은 법칙 하나 뭐예요? 곱셈. 보통 우리 이거 연산하게 되면 세 개 법칙을 하거든요.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뭘까요? 뭘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은 두 성분의 자리를 바꿔도 되냐 이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교환 법칙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곱하기 B인데요. 얘가 2 곱하기 3행렬, 얘가 3 곱하기 2행렬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하게 되면 결과가 몇 행렬로 나와요? 이 결과는 2 곱하기 2행렬 나오겠죠. 자리를 바꿉시다. B 곱하기 A를 했더니 여기는 3 곱하기 2행렬, 여기 2 곱하기 3행렬인데 결과 몇 행렬로 나와요? 3 달라지잖아. 그래 안 그래? 달라져? 달라지죠. 이게 교환 법칙, 즉 자리를 바꾸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결합 법칙을 보면 요렇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요거랑 요게 달라요. 앞에서 A가 앞에서 곱해주면 요렇게 앞에 갔을 때 앞에다 써줘야 돼요. 뒤에서 가잖아요. 지금 가로보다 뒤에 있잖아요.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 BA 플러스 CA라고 써야지. 내 맘대로 그냥 알파 플러스 AB 플러스 AC라고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봐.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이거 아는 학생 있으나 모르겠다. 모를 것 같은데. 이거 9명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정의하면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전개하는 전개식 알아요? 예. 진짜? 이거 알아? 예. 호은재 전개해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이걸 안 나와서 입안에 있어? 대단한데? 우와. 와. 그렇다면 행렬이에요. AB는 이어서 정리해주세요. A 제곱 플러스 2AB B제곱. 와우. 안 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요. A 플러스 B잖아요. 잘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전개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은 A 제곱이죠. 플러스 요렇게 가면 AB고요. 요렇게 가면 BA예요. 근데 이 A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BA 제곱 요렇게 가야 됩니다. 행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 법칙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재원아, 알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 A-B와 A 플러스 B 이거 어떻게 될까요? A제곱 A제곱 플러스 플러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가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 만약에 이거를 계산했는데 요게 요렇게 나왔대. 이게 행렬 이게 성립된대.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나왔던 AB 마이너스 BA가 뭐가 이게
영행렬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0이 영행렬이 돼야 행렬이니까. 즉 어떻게 이게는 AB랑 BA가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이건 직접 곱해서 같아지게끔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다르는 아니야. 같아질 수도 있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곱셈에서 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가시면 단위 행렬이라는 게 나와요.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정사각 행렬만 가능해요. 정사각 행렬에서 행과 영의 열의 성분이 같을 때, 즉 A, KK의 형태일 때, 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요. 여보세요. 2차 정사각 행렬에 KK 두 개 같아야 되는 얘기야. 1행 1열과 2행 2열 여기만 1,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되는, 즉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럼 3차도 있을 수 있겠죠. 1, 0, 0, 0, 1, 0, 0, 0, 1. 요게 3차의 단위 행렬이 됩니다. 알겠어요? 빙고 같은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 2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2라고 표시하는데 이 2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일반 연산에서 1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A2 행렬에다 2를 단위 행렬 곱하면요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요. 1과 같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봅시다. A, B, C, D가 있고요. 1, 0, 0, 1이 있어요.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0이죠. A. 곱하면 0, B죠. 곱했더니 C, 0이고 곱하면 D. 그대로 나오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법칙이 이제 성립이 돼요. 뭐냐? 아까 했던 A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인데 어차피 2를 곱해보자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2의 제곱인데 어차피 2는 N제곱을 해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좀만 힘내요. 고지가 눈앞이야. 한 발짝만 더 가면 돼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끝이야. 알겠어요? 행렬 다 여기 더 이상 없어 이제. 그치니까 좀만 힘내요.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 단위 행렬은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을 몇 번째보다 다시 그냥 2행렬이고요. 다른 행렬 곱하면 그 행렬 그대로 나오게 되고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찐막이에요. 이건 특강으로 나오는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켈리 해밀턴 정리, 여러분 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요. NCR은 NCN-R이다. 요거를 얘기하면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어렵게 만든 공식이 더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케일리 해밀턴 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의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행렬 A가 있는데 이게 성분이 A, B, C, D라고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형집되냐면요. 이 행렬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T 해놓고 A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행렬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를 하게 되면 이게 영행렬이 돼요. 봅시다. 그냥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A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AD 서로 대각선을 곱해서 뺀 것을 이 곱하면 영행렬이 되더라 라고. 이거 실제로 넣어가지고 해보잖아요. 그럼 나와요. 이게 증명을 자세히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선생님 너무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너무 다도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나한테.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보면 A에 뭐 5차 막 A에 3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차수가 높은 행렬. 이거 일일이 다 거듭적으로 계속 하고 5차 동안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5번을 다 곱하고 있을 거냐고. 그게 더 복잡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서 A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해서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냥 우리가 굳이 곱하기를 행렬에 곱하기를 하지 않고도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숫자 곱하는 건 어렵지 않아. 숫자에 곱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것도 그냥 숫자 곱하기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자로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으로 나오면 편해요. 엄청 편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케일리 해밀턴 정리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뺍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 플러스 어떻게 돼? 이거 잠깐만 하나 해주겠다. 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5죠. 5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입니까? 6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야? 4 플러스 어떻게 했죠? 2는 영행률. 이런 거 엄청 편해져요. 어떻게 돼? A의 제곱이 어떻게 돼? 5A 플러스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낮춘 게 이게 문자로 돼 있어서 힘든 거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숫자를 넣게 되면 그닥 어려운 게 아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반드시 내가 이제 내일 월요일에 쓰겠죠. 문제에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쓰세요라고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고요. 잘 보세요. 다음 주부터 테스트 다 또 똑같이 처음에 냈던 거 그대로 나갈 겁니다. 문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냥 똑같이 낼 거예요. 맨 처음에 봤던 시험지부터 다시 낼 거거든요. 잘 보자. 좀 해서 그리고 아마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 조용히 해.